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래전에 대학 교수가 시골 마을의 이장이 됐다 그래서 화제가 됐던 분이 있습니다. 오늘 초대석에 바로 그분을 초대했는데요.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된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경제 민주화 이런 문제들이 화두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분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해서는 삶의 철학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외칩니다. 외칠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그렇게 바꾸어진 삶의 철학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요. 고려대학교의 강수돌 교수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장 얘기로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네. 이장 맡으셨던 게 언제죠? 2005년부터 10년까지 거의 만 5년 했습니다. 5년 동안 네, 시골 마을에. 그렇죠. 그 이 마을에는 몇 가구 정도 사는 마을입니까? 그 대학 캠퍼스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구 수로는 꽤 많거든요. 1000가구가 넘고요. 1000가구가? 이제 원룸이 많으니까. 근데 원주민으로는 한 300가구 됩니다. 그래요. 네. 강 교수께서도 이제 그 학교로 부임해 가면서 그 당시 조치원 분교. 그렇습니다. 97년에 가서 지금 만 20년이 지났죠. 네. 그러니까 97년에 거기 부임하면서 이제 그 마을에 가서 사시게 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마을에 들어온 지는 사실 한 8년밖에 안 된 그렇죠. 신출내기인데 네네. 어쩌다가 이장을 또 맡게 되셨어요? 네, 비교적 어머니 모시고 그 당시만 해도 조용하게 살고 있었는데 마을에 걸맞지 않는 아파트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서 마을 인근에? 네, 예. 바로 그 마을 주민들이 살고 있는 터전 옆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 이장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느냐 따지고 들어가던 도중에 이제 허위 민원서를 발견했어요. 토지 용도를 아파트 지을 수 없는 땅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비밀리에 이장 중심으로 이제 서류를 허위로 만들었던 거예요. 기존 이장이?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마을 총회를 열어라. 그래서 주민들 앞에 사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도 모르게.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놀래가지고 전 이장을 끌어내리고 저를 이장으로 추대해버린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아파트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선봉에 그렇죠. 서셨겠군요. 마을 공동체를 살리자. 그리고 혹시 개발이 되더라도 대학타운을 건설하는 게 옳은 것이지 고층 아파트 단지는 답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민들이 저에게 호응을 하고 그래서 5년 가까이 싸웠던 거죠. 결국 그 아파트는 막아냈습니까? 막아낼 뻔했는데 아이고. 그 분양한 결과 뭐 껍데기만 올리고 분양했는데 10가구도 분양이 안 됐어요. 이제 우리가 싸운다는 소문이 나서 그랬던지 모르지만 그 당시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지나가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서서 2010년 무렵에 이제 새로 그 건설이 돼가지고 지금은 거의 다 입주했습니다. 그래요. 반값 아파트를 실현한 거예요. 결국은 못 막아내신 셈인데. 못 막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당 이제 아파트 가격이 반값으로 되는 바람에 MB 대통령이 못한 반값 아파트를 우리 마을에 제가 실현해드린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오늘 궁금한 거의 첫 번째는 네.
보통 그런 지방대학의 교수가 되면 네. 그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네. 지방대학 교수가 되면 대부분 가족은 서울에 두고 그렇죠. 본인만 이제 학기 중에는 일주일에 한 3, 4일 그 현지에 네. 가 있고 네. 그런데 강규 교수는 가족 모두와 함께 네. 학교 인근의 시골 마을에 들어가 산 거 아니에요. 네. 왜 그랬냐부터 네.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2003년도에 낸 나부터 교육혁명이라는 책에도 썼지만 자연이 최고의 교과서다. 이런 생각으로 아이들 3명을 자연 곁에서 키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학교랑 가까이 살면 아무래도 학교에 충실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건 물론이죠. 네. 그 이제 어머니 모시고 텃밭 농사 지으면서 사니까 뭐 행복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네. 중간에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근데 제가 조금 아까 말한 대부분의 교수들은 바로 네.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네네. 두 집 살림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교육의 철학이 문제가 되겠죠. 예. 그 제 자신 사실 인류와 성취를 향해서 20년 이상 공부하고 뭐 제 나름대로 뜻은 이루었지만 그래서 박사 공부까지 다 한 코스를 밟고 왔지만 예. 큰 아이를 데리고 입학식 하러 가면서 제가 느꼈던 게 내가 자라온 시절에 비해서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졌는데 이 아이를 이 한 20몇 년 동안의 코스에 그대로 집어넣어서 내가 했던 것 이상으로 점수 경쟁과 등수 경쟁에 몰아넣어야 옳은 것인가. 그날 이제 첫째 아이 입학식 하던 날. 초등학교 입학식? 네. 예, 예.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상의를 하기를 앞으로 우리는 좀 다르게 키워보자. 성적표에 구애받지 말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친구 잘 사귀고 그다음에 나중에 자기 꿈을 갖게 되면 부모들이 최대한 그걸 지원해 주자. 예, 예. 그런 철학을 세우고 보니까 자연에서 키우는 게 너무나 정답으로 다가왔어요. 네. 아이를 엘리트로 키우고 싶은 욕심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엘리트라는 개념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일단은 끊임없이 끌어안아주는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자. 그렇게 되면 언젠가 자기 끼가 튀어나올 것이다. 네. 결국은 나오더라고요. 큰아이가 지금 30살인데 걔는 재즈 피아니스트의 길을 걷고 있고 둘째는 딸아이인데 빵 굽는 게 좋아서 빵 굽는 공부하고 지금 베이커로서 활동하고 있고. 예, 예. 막내는 이제 최근에 농사에 관심을 가지다가 최근에 건강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전문대학에 가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엘리트라는 개념을 좀 다른 각도로 보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자유롭게 발산하도록 부모나 선생님들이 도와주는 거. 그게 좋은 교육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좀 속물적인 표현이지만 대학 교수, 의사, 변호사가 또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 근데 재미있게도 우리 월요 드라마, 주말 드라마들이 많이 보여주는 게 부모님이 삐까번쩍하고 학벌 좋고 멋진 별장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도 자기 하고 싶은 공부 못하고 하고 싶은 일 못하고 서로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고 살면 불행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많은 극작가들이 작품 써서 우리들에게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공부하고 또 직업으로 영위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다만 우리 기성세대들이 노력해야 될 것은 그런 개인적인 노력을 사회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회 구조나 제도를 좀 더 편안하게 바꾸어주는 그런 노력은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나부터 교육혁명. 네. 강수돌 교수 나 본인부터 내 자식들 교육부터 네. 다른 방식으로 네. 그거로군요. 네. 그리고 지금 20여 년이 흘러서 만족한다. 네. 저도 그러고
아내도 그러고 아이들도 그러니 뭐 우리끼리는 일단 100% 합의가 돼. 그리고 만족하는 거죠. 행복하고. 네네. 교육 문제도 있지만 네. 또 많은 분들이 뭐 문화생활, 네. 또 주변 사람들과의 친교, 네. 뭐 의료에 대한 걱정 네. 등등 때문에 대도시를 안 떠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건 어떻게 또 문화라는 것도 이제 즐기는 문화로 따지면 뭐 인근 그 대전이나 청주나 뭐 예술의 전당 같은 데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 문제는 왜 나이가 들수록 병원이 가까워야 된다. 이 이야기 한편으로 저는 동의하면서도 네.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다. 시골에서 건강하게 살면 병원 갈 필요가 없다. 이 하긴. 이야기입니다. 네. 도시에서 병 걸릴 수 있는 조건에 살면서 병원 가까이 살면 뭐해요?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병원의 의사님도 병에 걸리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지 말고 평소에 식사나 공기나 또 친구들과의 교우관계 이런 것들을 욕심 없이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또 속에 있는 걸 담아두지 말고 발산해서 나누면 기쁨은 2배로 되고 슬픔은 줄어들죠. 네. 그리고 뭐 텃밭 농사뿐 아니라 네. 그 지역에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네. 소위 말하는 친환경 생태 농업 뭐 이런 것도 좀 하십니까? 그 정도는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못 가나요? 저희 집만 농약 안 하는 집이고 그래서 온 동네 벌레들이 우리 집에 다 몰려옵니다. 그거는 우리 집이 천국이니까. 그건 확산이 안 되던가요? 친환경 생태 농업으로 갑시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농업으로 먹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더 건강을 생각하고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시장에 내다 팔고자 하는 분들은 특히 복숭아가 유명한데 복숭아 과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농약을 써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그런 한계가 분명히 또 있죠. 있어요. 예. 그 농업을 공산품처럼 효율성, 생산성 논리로만 따지고 그런 정책이 나오다 보니 농민들이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저는 교육이나 의료와 마찬가지로 농업도 일종의 공공재다. 우리의 밥상을 살려주는 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보고 농민들이 초중등학교 교사들처럼 공무원 대우를 받아야지만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고 최근에 살충제 달걀도 나오지만 정말 이것을 먹는 분들이 건강하고 기분 좋고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생산을 해야 이게 온 사회가 건강해지죠. 그러지 않냐고 공산품 논리처럼 시간 대비 생산 효율 이런 것만 따지다 보니 나쁜 게 많이 들어가서 결국은 공멸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강수돌 교수의 마을 이장 경험으로 시작을 해서 서울을 떠나 시골 마을에 살게 된 과정 그리고 또 그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교육부터 시작해서 문화를 바라보고 건강을 바라보고 생태를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는 어떤 철학의 변화. 맞습니다. 그 철학의 변화를 실천하고 있는 교수님 제가 이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시작하면서. 부끄럽죠. 동시에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된 우리 사회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모두가 삶의 철학을 바꿔야 한다라고 외치시는 분이다라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함께 잘 살려면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 네, 그건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는 제가 5년 동안 공부했던 독일 사회의 체험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당시에 10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이제 부부가 공부하러 떠났는데 89년이었죠. 예. 처음에는 적응하느라고 바빴지만 나중에 이제 안착하고 나서 이렇게 독일 제도를 접하게 되는데 아기를 키우는데 기저귀값 보조금이 나오고 월세를 한 뭐 5, 60만 원 낸다면 10몇만 원은 월세 보조금이 나와요. 그냥 유학생인데도. 외국인 유학생인데도 더더군다나 대학에 박사과정 공부를 하는데 등록금이 하나도 없어요. 학비가 없죠. 공짜로 공부하는 거예요. 장학금을 받으면 그거는 생활비예요. 너 책 사보고 여행하라. 이게 장학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그리고 학생 의료보험이 되니까 뭐 아기까지 아파도 별로 돈 내는 게 없어요. 그 사회를 체험하면서 결국 내가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텐데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잘 우리나라에도 실현을 시키면 예. 지금보다 사람들이 덜 일하더라도 좀 더 많이 행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식으로 삶의 철학을 가지게 되면서 그 철학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의 재설계 이런 것까지 꿈꾸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그러려면 네. 사회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거, 네. 의료, 교육 같은 거는 책임져 주는. 그렇죠. 그럼 돈 쓸 데가 없어지는. 줄어들죠. 그럼 적게 일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사람들이 동의하려면 그렇죠. 삶의 철학이 바뀌어야 된다?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가 예를 들면 누군가 1억 원을 던져주고 예. 자기가 짓고 싶은 집을 지어보세요. 그러면 A, B, C, D 5사람이 1억 원씩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돌집을, 어떤 사람은 나무집을, 어떤 사람은 시멘트집을, 어떤 사람은 흙집을 다양하게 지을 거 아니에요? 예. 결국은 내가 평소에 어떤 집을 지을까에 대한 설계도, 그 설계도의 밑바탕에는 자기 나름의 철학이 있을 거라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동일한 재원이 주어지더라도 어떤 집을 짓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철학과 디자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평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공부하고 철학을 가다듬는가에 따라서 다른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독일만 해도 2차 대전으로 상징되듯이 나치 시절에 얼마나 무서운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 이후를 반성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회를 건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예전의 역사적인 과오들을 얼마나 철저히 성찰하는가, 이런 어떤 결국 집단 지성적인 이런 차원이 사회의 시스템의 설계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과오를 한번 반성해 본다는 네네. 의미에서 네. 현재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네. 그래서 우리 사회 성원들의 삶의 철학을 지배하고 있는, 그렇죠. 그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과 출세 패러다임이죠. 네. 길게 보면은 일제로부터 강자에 당해오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부해야 되고 남보다 좀 더 빨리 계산하고 빨리 강자에 빌붙으면 살아남기 플러스 출세하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몸으로 느껴온 거예요. 우리가 많은 영화들을 역사적인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제 특히 박정희식 성장 패러다임, 좀 더 대학 공부 빨리 하고 남들보다 좀 더 앞선 사람이 출세하더라. 그게 옆에 보이니까. 그렇죠. 그 경쟁을 이제 60년대부터 치더라도 50년 이상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게 포화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공장만 짓고 생산만 하면 다 팔렸어요. 예. 이제는 그게 우리 설탕물이나 꿀물 탈 때처럼 포화 상태가 되면 더 이상 녹지 않잖아요. 이제는 일자리도 안 생기고 잘 팔리지도 않아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지금과 같이 우리 자녀들이 취업하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네. 잘 아시지만 당군 이래로 후세대가,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최초로 못 살게 된 세대가 지금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죠. 우리 자신은 부모님보다 잘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새끼들은 우리만큼 안 잘 살기 힘들어. 근데 그게 사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재벌도 부모님 세대보다 더 못 살게 됐죠, 지금. 농담이지만. 하여간 그런 상황을 좀 역설적으로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예전처럼 오래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물자가 효율적으로 생산되고 있구나. 이 남는 여유의 시간들을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그 문화적이고 질적으로 높은 곳에 쓴다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머리를 틀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마구잡이로 실험 문제가 심각하니까 일자리만 만들어서 빨리 애들을 집어넣자가 아니라 일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줄이고 있는 일자리를 좀 더 나누면서 삶의 질을 고양시켜 갈 수 있는 어찌 보면 이 전환기
국면에 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발상을 전환하는 것이 저는 최근에 사실 대통령의 철학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대선 직전에 그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어떤 경쟁을 부추겨서 성공과 출세를 향해 사람들을 달리게 만들어서 그게 포화가 되었다는 어쨌든 이제 거예요. 그 결과로 네. 네. 그나마 우리는 이 신생 독립국 가운데는 네. 가장 빠른 경제 성장과 네. 뭐 정치적 민주화까지도 이루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두 가지 선택이 있단 말이죠. 네. 한쪽에서는 네. 조금만 더 하면 우리도 선진국 갈 수 있다. 그 이야기 50년 전부터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선진국 가려면 네. 하여튼 조금만 더 하면 된다. 네. 이런 식의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니, 그 당시는 그래도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것이 90년대 중반쯤에 IMF 최소한 이후? IMF 직전.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궤도를 쭉 보면요. 지금 예전보다 계속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가장 피크를 달린 시기가 80년대 후반부터 IMF 전까지 한 예. 10년 정도 그게 피크의 정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무렵부터는 우리가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되는 시기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한 지금 그 이후로 10년 이상 지체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게 피크에 달했으니 이제부터는 좀 더 성장이 아니라 성찰하고 좀 더 규모가 커지는 이런 의미의 성장이 아니라 내면이 다져지는 성숙으로서의 성장. 예, 예. 성장 자체보다는 성숙해 가는 과정. 이게 이제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같은 시간에 일하더라도 오래 일하기보다는 같은 시간에 하더라도 집중하고 좀 더 창의적이고 질적으로 고양된 그런 생산적인 논의를 해가면서 내 일도 그렇지만 사회 전체 시스템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가야지만 네. 이제 그동안에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린 결실들이 우리 후손들에게는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갈 수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옛날 패러다임에 갇혀가지고 더 오래 더 많이 일하고 남보다 더 빨리 무슨 인류대학에 가면 성공한다. 이 각자 도생의 길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그걸 각자 생존보다는 생활, 삶의 질, 그다음에 각자 도생이 아니라 공생공락, 같이 좀 더불어 가자.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한 것이죠.